자, 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저는 오늘 좀 개인적으로 포스코홀딩스를 브리핑하고 있는 입장에서 약간 좀 실망스러운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어제도 이제 LG엔솔 부분에서 좋은 소식이 나와줬었고, 자, 그리고 어제 미국장에서도 특히 반도체 주식들이 하락을 하면서 2차전지 쪽으로 좀 수급이 많이 몰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개장 전에. 그런데 막상 이제 개장을 하고 나고 보니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도 물론 하락을 했지만 얘네들은 오히려 반등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LG엔솔이나 아니면 다른 배터리 셀 기업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를 비롯해서 여러 2차전지 종목들이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좋은 소식과 반대 섹터의 악재 속에서도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포스코홀딩스나 배터리주들에 대해서 약간은 좀 실망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포스코홀딩스를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아예 안 볼 수는 없으니까 오늘도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몇 가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너무나도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어제 올려드린 영상 조회수가 2,000회가 넘었어요. 그리고 구독자도 100명가량이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 브리핑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포스코홀딩스를 이렇게 좀 진심으로 브리핑을 해주는 사람이 잘 없었는데, 얘는 좀 괜찮게 할 것 같다. 라는 그런 기대감에 구독을 좀 눌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기대감에 부응해서 더 열심히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많이 해드릴 거니까 영상 내용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그때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갈게요. 오늘도 자료를 좀 준비해왔는데, 자, 기대에 비해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일 미국 반도체 폭락이 있었죠. 지수 자체도 좀 폭락이 있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5%가량 하락하면서 반도체가 아예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주들도, 이거 급락 한번 나오겠다. 그리고 2차전지도 좀 상승하겠다. 2차전지 왜 상승하냐? LG엔솔이 어제 장마감 전에 거의 뭐 한 30분 전이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때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을 공시를 냈죠. 보시는 것처럼 포드발로 두 개를 냈는데 하나는 이제 75기가와트고 하나는 34기가와트입니다. 합치면은 109기가와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LG엔솔이 내왔었던 이런 공급 계약 추세 같은 것들을 보면 7월부터 하나씩 나왔는데 루노발로 39기가와트, 10월에 벤츠 쪽으로 50.5기가와트, 그리고 요번에 포드 쪽으로 109기가와트가 나오면서 점진적인 상승 공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시장에서 기대감 수급이 들어올 만 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은 반도체가 다시 하락했다가 반등을 하고 있고 2차전지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 고민이 좀 많이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장중에 배터리 기업들 주가 흐름을 한번 체크를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반도체는 당연히 한번 하락을 했었고 2차전지도 좀 동반 하락했는데 왜 하락을 했을까? 자, 타이거 2차전지 펀드 같은 경우에도 1%대 하락이 나오고 있었고 LG엔솔도 시초가가 플러스 2.8%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0.99%까지 흘러내렸었고, 그리고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 같은 배터리 셀 기업들, 그리고 양극재 기업들, 소재 기업들 다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포스코홀딩스도 1.13% 가량 하락을 했는데 지금은 더 하락을 하고 있죠. 마이너스 1.42%까지 좀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반도체 애들이 특히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시가가 마이너스 4%였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2%대까지 올라와 줬어요. 그래서 반도체장 어느 정도 꺾임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수급이 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전고가까지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전고가 돌파하면은 또 전고가 막 돌파했다 뭐 이런 뉴스 뜨면서 한국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반도체가 좋아서 올라간다고 했을 때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버텨줘야 이게 좋은 장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지금은 이게 안 되고 있어요. 반도체는 올라가고 있는데 2차 전지가 버텨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 버텨주냐는 너무나도 명확하죠.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너무나도 말랐기 때문이에요. 코스닥 종합지수만 보시더라도 계단식으로 24년도 초부터 중순 지나서 지금 말까지 계단식으로 거래대금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락장의 명확한 특징이 뭐냐면 시장 거래대금의 감소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시장이 우상향하고 있을 때는 시장 거래대금의 증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화랑장이 나왔을 때도 거래대금이 증가했었고, 이러한 하락장이 나왔을 때 거래대금이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하락장에 거래대금이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호황 섹터가 올라가면은 다른 기타 섹터가 버텨주는 장이 아니라 기타 섹터가 부러지면서 올라가는 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들이 지금 올라오는 와중에 2차전지가 조금씩 좀 힘을 못 쓰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분명히 LG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공급 계약 공시도 계속 나와주고 있고, 장기 평선 위로 올라와주면서 업황의 턴어라운드까지 확인이 된 상태인데,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는 거는 약간은 좀 실망스럽다. 주주 입장에서는 너무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긴 하다. 하지만 LG에너지 솔루션 기준에서 하락 사이클에 돌입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주가긴 합니다. 지금까지 못 뚫었었던 장기 평선을 이번에 크게 뚫어주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려고 하는 초입이기 때문에 LG엔솔 쪽으로 우리가 주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고, 배터리 셀 기업들이 반등이 되면은 기타 소재 기업들도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주가가 단기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좀 아쉬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포스코홀딩스 수급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9월 달부터 제가 수급을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오늘 수급인데 아직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제외하고 보자면, 9월 달 이후부터 2차전지 업황이 개선됐다는 소식이 좀 많이 들어왔었죠. 자, 그래서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도 장기간 매수를 한 흔적도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뭐 매도하는 흔적은 있지만 이때까지의 매수한 물량들을 뭐 털어내는 그 정도의 매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무조건 막 수익을 낸다는 그런 법칙은 없는데, 그 사람들도 대형주 외에 뭐 중형주 뭐 이런 거 투자할 때 손절을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좀 모아가는 성향이 좀 커요. 얘네들은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가치 측정을 전부 다 하고 미래산업 개선까지 다 세팅을 한 다음에 매수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바닥 구간에서 대형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이긴 합니다. 근데 당연히 이후에 이 매수했던 물량을 털어내는 매도 물량이 나오면은 안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미래에 올 수급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꾸준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시점부터 해서 계속해서 기간 수급이 나가는 게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수급 같은 부분에서는 기관 투자자가 아직 매수 우위인 상태인 거는 맞고, 수급 반등이 되는지를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포스코홀딩스 지금 35만 원 밑으로, 제가 말씀드린 가격 밑으로 내려왔죠. 지금은 밸류가 굉장히 싼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천천히 좀 매수를 해볼까 하는 계획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포스코홀딩스가 좀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업황 개선도 좀 선제적으로 필요하긴 하지만 이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가 좀 추가로 필요할 것 같아요. 플러스 알파로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뉴스에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라도 나아졌으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러지 않는 상황이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자, 누구보다도 포스코홀딩스의 진심인 주주 입장으로 여러분들께 진심 어리게 다가갈 수 있도록 좀 노력 많이 할 테니까요. 이번 영상 마치기 전에 구독 한 번씩만 요청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주주님들, 주가가 이렇게 단기간 좀 하락하고 있지만 매일매일 여러분들 앞에서 포스코홀딩스를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 앞에서 포스코홀딩스 주가를 체크해드릴 수 있는 전문가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